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부동산 강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오비 3월 정기세미나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개발 투자 시 유의할 점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얘기만 좀 정리를 해갖고 왔고요. 저는 재개발 쪽을 한 15년 정도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직간접적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직접 투자해보기도 했지만 다른 분들 투자하는 데 도움을 드려보기도 했고, 15년이라고 하면 어때요? 재개발 사업이 시작하고 마무리해서 입주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겠죠. 꽤 여러 군데의 재개발 구역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재개발 구역을 본 거는 요새 조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구성남 아시죠? 성남 재개발부터 2002년도, 3년도 그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서울 안에 주요 재개발 지역들은 가서 중개 업무를 해본 적도 있고 투자한 적도 있고 경험들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마포 아현 뉴타운, 용산구 한남 뉴타운,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그 다음에 동작구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그 다음에 어디야,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 등등 많이 거쳤는데, 제가 성동구 재개발 구역들도 많이 돌긴 했는데 성동구 쪽은 투자 같은 경우는 못 해봤고, 성동구 동대문구 쪽은 공부는 좀 했는데 실제 경험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데들에서 한 바퀴 도는 모습들을 얼추 봐와서 과거에 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막 가던 재개발, 그 시절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많이 돌아다녔었고, 지금은 이제 추후의 자료들 좀 이렇게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정도로 재개발 쪽을 이제 봐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2 부동산 대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8월 1일 부동산 대책이 작년 8월 2일 날 나왔죠. 내용을 보면 이런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해서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처들이 이런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제목 이름에 보면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수립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뭐라고 써졌나요? 실수요 보호.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라 그랬죠. 이 단기 투기 수요 억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이게 실수요 보호는 뭐냐면, 아직 집을 안 산 사람 또는 집을 살 수 없는 임대주택 이런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고, 투기 수요 억제,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집을 더 살려고 하는 것을 좀 막아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머리를 짜내서 관계부처들이 이것저것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내용도 보면 딱 이렇게 요약됩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보도자료들을 준비해 놨는데요, 그걸 딱 요약하면 요거 한 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요 내용은 이제 그 보도자료로 내줬던 내용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라고 적혀 있고요, 왼쪽은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라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자,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한 내용이 있고요. 빨간색 지금 줄쳐져 있는 부분만 제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분양가 상한제가 뭐예요? 뭔지 아세요? 일반 분양가를 상한, 높게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가격을 제한해서 일반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게끔 하는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 내용도 좀 포함이 됐고요. 밑에 보면 이제 새로운 게 등장했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에 자꾸 이제 투기 수요가 번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도 해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없던 게, 이제까지 부동산 규제하는 내용 중에 한 번도 없어봤던 게 새로 생겼어요. 뭐냐면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이에요.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배분해서 준비한 내용이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 강화거든요. 이제 저 부분이 굉장히 법은 되게 간단하게 짧게 하나에 쓰여져 있는 문장이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부분입니다. 재개발 투자 또는 앞으로 일반 분양이든 아파트 청약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 중심 수요 관리 및 투기 수요 조사 강화라 그래서 양도소득세 강화 부분이 있죠. 이거는 뭐 당장 잘 하실 겁니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예. 이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돼요? 중과세 되죠. 10%포인트, 20%포인트 더 늘어나죠. 이게 바뀌는 부분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특이한 케이스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법을 바꾸는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을 때 이 금융규제를 통해서 당장 작년 8월 달부터 규제들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또 재개발 사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임대주택 사업 등록하는 거 관련해서 상담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재개발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저도 많이 질문을 받는데 이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맞물려서 청약제도 바뀌는, 이건 재당첨 금지랑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이 내용도 연결되는 것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재개발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재당첨 금지부터 해서 다주택자 임대 등록 유도까지 할 것 같고, 그 중간까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양도소득세랑 다주택자 그 임대 등록 유도까지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가 투기과열지구랑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했는데, 투기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투기과열지구라는 말이 먼저 등장했을까요? 투기지역이란 말이 먼저 등장했을까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투기지역부터요? 네. 틀렸습니다. 예.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02년에 나왔습니다. 뭐부터 나왔냐면요, 투기과열지구란 말 먼저 나왔어요. 2002년 4월에 첫 지정됐습니다. 혹시 그 당시 2002년도에 부동산 시장 경기 어땠는지 기억하는 분 계세요? 제가 2002년도에 부동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안 한 것 같아요? 예, 정답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2002년 4월에 지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절을 기억하시면 뭐 더 와닿겠지만 저희 집,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던 시절입니다. 2002년이. 왜냐하면 IMF가 왔었잖아요. IMF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되게 급락했죠. 매매 가격만 하락한 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했었어요. 소위 말하는 역전세난. 예, 그 때문에 부모님이 되게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바로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했나요? 정부에서. 혹시 경기부양책 썼죠? 그 다음 대표적인 경기부양책 어떤 거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분양권 전매 풀어줬죠. 전매 풀어진 정도가 아니었어요. 뭐 했나요? 양도세를 아예 5년 면제를 해준, 이거 분양만 받으시면 양도소득세 나중에 안 내도 돼요. 제발 분양 좀 받으세요 했었죠. 그렇게 분양한 아파트가 제 기억으로 2002년까지 있었습니다. 2002년에 분양한 아파트까지도 예, 분양권 전매를 전매가 당연히 되는 건 당연했던 거고 양도소득세까지 풀어주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 분양권 투자가 사실 투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왜 좋아요? 수익으로 빨리 그렇죠. 이제 진짜 많이 투자를 해보니까 잘 아시지만 계약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당첨되면. 그럼 피 받고 팔면 되죠. 그리고 주택수에 해당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예. 채권이잖아요. 예. 그래서 분양권은 소유한다고 안 하고 준점유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취득세도 안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 한 채 살 돈으로 분양권 같은 경우는 몇 채 살 수 있어요. 엄청 많이 살 수도 있고, 피 붙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선물 같은 개념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분양권 나 10개 들고 있어, 5개 들고 있어.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사실 지난 2, 3년간 저는 주변에서 봤어요. 그렇게 분양권 투자를, 대출이 좀 풀어져 있을 때에는 가수요들이 이런 식으로 분양권 시장으로
가니까. 정부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런 식으로 항상 분양권 시장을 풀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게끔 하려고 해요. 왜? 건설 경기를 풀어가지고 어쨌거나 고용도 하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건설회사가 그 집을 결국 그렇게 줬는데 팔아주지 않으면 사주는 수요층이 없으면 건설회사가 망하니까 엎어지니까 결국 항상 분양권을 풀어줬죠. 지금은 그럼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해서 좀 살아나기 시작해서 프리미엄 붙고 하면 그 다음엔 뭘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분양권 시장을 잠그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분양권 규제를 풀어줬다가 이제 규제로 다시 돌아선다. 부양을 하다가 이제 됐어. 규제로 간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분양권 시장을 다시 잠그는 거예요. 2002년에 처음 잠글 때 어떻게 잠궜는지 기억하세요? 지금처럼 완전 전매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라는 걸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중도금 한 번 납부한 다음에 전매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분양하는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분양하는지 아세요? 중도금 날짜를 되게 빨리 잡아. 그래서 계약금 넣고 중도금 한 번 넣자마자 전매하게끔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야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구나 해서 1년 후 전매 가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게 2003년에 그런 식으로 분양했던 단지 중에 제가 청약을 했다 떨어진 아파트가 도곡 1주구 아파트, 지금 도곡 렉스리입니다. 제가 청약했었는데 그 당시에 1년 전매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분양권 전매 등을 목적으로 1년 기다렸다 팔면 되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그겠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아예 그냥 분양권 전매가 뭐 한 시점 1년 후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전매를 못하게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 못하고 그냥 등기치고 파세요 내용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양권을 잠그면 그 다음 여러분들 뭐 하세요? 아 이제 투기를 할 수 없으니까 투자하지 말아야지 하고 투자 안 하세요? 해야죠. 복등기 할 수도 있고, 예, 복등기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거 사야죠. 예, 분양권 말고 딴 거 사도 되죠. 재건축 투자도 할 수 있고, 재개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거 뭐라 그래요? 풍선 효과라 그러죠. 꼭 분양권만 투자할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다른 거, 분양권 아니면 재개발 사면 되지, 분양권 아니면 재건축 사면 되지, 라고 해서 사면서 가격들이 급등하기 시작하죠. 제일 편하고 제일 이해하기 쉽고 제일 투자하기 편했던 게 당시에는 재건축 아파트였어요. 왜 재건축 아파트예요?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낡은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사는 거지만 분양권에 사람들을 많이 몰려가는 이유는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새 거가 되면 기존에 있는 거보다 좋고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양권 못 사면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건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 될 수 있으니까 재건축 사자 해서 막 재건축을 산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냅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데 그 옆에 그런 식으로 옮겨 붙으니까 이 재건축 이 지역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 재건축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아예 그냥 사고 팔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합원 지위는 변경할 수 없게끔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 2003년도에 정해져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놓고 이 안에 뭔가 투기가 생기면 그걸 다 때려잡는 형태로 이 제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해 왔는지까지의 얘기예요. 이 2002년도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투기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